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부쩍 아이돌 팀들의 라이브 논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에 르세라핌 코첼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첼라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하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아티스트들의 잘못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일단 무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르세라핌 코첼라 구력이라고 영상이 했죠. 코첼라에서 연주를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제 콘서트 유명하죠. 코첼라 콘서트. 거기에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엉망진창으로 불렀다. 르세라핌은 미공개의 신곡을 포함해 40분간 총 10곡의 무대를 선보였는데 또 하나 또 다른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엠믹스라고 노래 잘하는 걸그룹이죠. 거기서 방송 중에 사고가 나서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 불렀다. 레전드 영상이다라고 그러고 그거를 봤는데 자, 코첼라에서 노래를 엉망진창으로 부른 르세라핌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가나요? 다 르세라핌의 싱어한테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가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엠믹스 무반주 노래를 불러서 잘 불렀다. 잘했죠. 위기를 대처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여태까지 제가 제 나이 먹도록 음악을 시작한 지 그리고 뭐 지금 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그만뒀지만 여태까지 시스템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했다고 비난받는 걸 저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나쁘게 나오면 모든 잘못은 다 아티스트들의 것이에요. 참 일관성 있어요. 그거를 정말 너무 오래된 반세기 가까이 있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자, YTN 뉴스예요. 제목이 라이브가 왜 이래? 미 축제에서 논란 벌어진 르세라핌. 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노래를 못했는지. 자, 이 영상을 가지고 YTN을 비롯해서 뭐 SBS, 뭐 KBS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르세라핌 굴욕당했다. 노래를 저렇게 지지리도 못한. 자, 요 화면 하나 보실게요. 교묘하게 SNS에서는 불안한 호흡과 이탈, 뭐 이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창력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 아주 질 나쁜 악성 댓글 샘플로 이게 사회 전체의 여론인 걸로 호도를 해요. YTN에서. 이를 두고 뜻밖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연 내내 모든 관객을 춤추게 했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도 있었던 반면 SNS에서는 불안한 호흡과 이탈 등 가창력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 코첼라 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았던 블랙핑크와의 비교가 이어졌고 지금 민영화됐지만 어떤 데인가요? 공영방송이에요. 퍼블릭. KBS, MBC 다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김원식이라고 하는 평론가. 자,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교수. 뭐 방송 출연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수백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국가정책연구원이에요. 뭐 이 사람 문화평론가이며 엄청난 이 분야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대형 야외 무대에서 격한 안무까지 소화해야 했던 만큼 안정적인 무대를 꾸리기 위한 세밀한 곡 배분과 기획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중간 마지막까지 한편의 어떤 작품처럼
안배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하고 또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민들이 없었지 않았나. 개뿔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부분에서는 매끄럽지 못했고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 참 이 문화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슨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비난의 화살은 르세라핌으로 가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디지털 박제가 돼서 이 사람들을 평생 괴롭힐 거예요. 모든 잘못은 다 르세라핌. 저는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굳이 잘못이라면 아주 나쁜 환경, 그거를 극복을 못했던 거예요. 엠믹스 음악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반주 없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노래를 잘 불렀다고 칭찬받기보다는 물론 노래 아주 잘하는 팀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 대해서, 콘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고의 샘플을 가져오죠. 테일러 스위프트.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를 꼽자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세계가 많아요. 일단 콘서트 돈이 안 돼요. 절대로. 자, 왜 돈이 안 되는지 제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 돈 안 돼요. 왜? 한 번 콘서트 투어를 하면 6개월씩 해요. 이번에 그 트럭 운전수 50명한테 약 10만 불, 1억 한 3, 4천씩 보너스를 줘서 뭐 한 60억 이상 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죠. 자, 뭐예요? 그 트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미니멈 한 트럭에 2명이 타도 25대의 트럭이 다니는데 한국 언론에서 트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트럭이 아니에요. 뭐냐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산 항구라든지 인천 항구 아니면 영화에 보면 그 조직폭력배가 싸움할 때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철통이 있죠. 그게 25대 이상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 뭐 각종 장비 들어가게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음향 장비예요. 그걸 6개월간 투어를 해야 돼요. 그 컨테이너를 25대에서 약 50대 중간에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무를 안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미니멈 25대겠죠. 트럭에 3명 안 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6개월간 이렇게 대규모로 팀을 짜서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규모의 경제. 여러분 배우시죠? 고등학교 때서 배운 규모의 경제. 이게 뭐예요? 각 개별의 단가를 낮춰야 비용을 줄여야 줄인 비용만큼 돈을 번다는 원리예요. 너무나 놀라우시죠? 아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얘기한 전 세계 최초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얘기는 뭐냐? 장기 공연 6개월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1조, 2조, 3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자, 블랙핑크 뭐 얼마 계약하니 많이 뭐 얘기했다가 뭐 계약 다 안 됐죠. 각자 회사에서 활동하잖아요. 뭐 그때 무슨 얘기 있었어요? 블랙핑크 전 세계 투어 뭐 6천억을 벌었다, 7천억을 벌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매출은 났을지 몰라요. 돈은 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가 계속 돈을 번다면 그 수많은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허구한 날 콘서트 할 거예요. 블랙핑크도 올해도 해야죠. 왜? 콘서트는 아티스트한테 돈 버는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많은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못해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벌진 않아요. 뭐 들어오는 인원들 한계가 있잖아요. 뭐 1억씩 받을 거예요? 10억씩 받을 거예요? 한 명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아티스트는 콘서트에 올라오고 싶어요. 우리들은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50여 살 먹은 홍콩 출신 그 중국계 화교를 만났는데 뭐 영어 잘하고요. 그 자기 10대 때 어머님과 함께 일본에서 엑스제팬 공연을 봤대요. 저한테 최근에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줘요. 새카맣게 다 엑스제팬이에요. 10대 때 일본 가서 봤던 엑스제팬 그거를 지금 50살이 다 돼서 아직도 매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콘서트예요. 자, 콘서트가 왜 힘드냐? 지금 디지털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콘서트는 뭐예요? 아날로그를 기초로 한 산업이에요. 뭐냐? 아티스트가 직접 나와서 무대에서 퍼포밍 하죠. 그것도 아날로그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운드예요. 자, 조금 죄송한데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소리는 뭔가요? 1초에 340m를 가죠. 소리는 울려서 뭐를 만드나요? 진동을 만들죠. 지구도 돌면서 소리를 만들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라는 음을 내요. 지구는 돌면서. 그 소리를 나는데 각기 환경에 따라서 그 소리들이 바뀌어요. 공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25대 이상의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마음 부분이 뭐냐면 음향 장비예요. 음향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있고 그 뒤에 컨트롤하는 장비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하려면 아주 탑 클래스 엔지니어 3명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퍼블릭 어드레스. 그 무대에 보면 산처럼 쌓아놓는 스피커들이 보이시죠? 그게 달라요. 500명 들어갈 때, 1000명 들어갈 때, 10,000명 들어갈 때. 그 사이즈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전달해야 되겠죠. 또 뭐가 있나요? 스테이지 모니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스테이지 모니터가 있어서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을 전달을 해요. 요즘에는 보조장치로 이어피스를 끼죠. 그 이어피스 낀다고 다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방송을 찍어서 방송을 하기도 하죠. 이 3명의 파트의 엔지니어들이 각기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세 부분의 전문화된 엔지니어 시스템이 있기가 힘들어요. 소리는 물리적이에요. 무대가 있어요. 아티스트가 왼쪽에 서는 거, 오른쪽에 서는 거 다른 소리가 나요. 참 어렵죠. 앞에 암만 산더미처럼 스피커가 있어도. 자, 스피커를 암만 많이 깔아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서로의 소리를 공격을 해요. 왜? 공기가 우는 파장이니까 소리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 파장이 나면 이쪽에서 이 파장이 나고 이 파장이 뭉쳐서 다른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없애기도 해요. 이게 소리의 물리학적인 기본인데 이거는 암만 컴퓨터 할아버지가 발전을 해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에 플러스 방송사고라는 게 있죠. 자,
테일러 스위프트 경우를 보죠. 아까 3명의 엔지니어가 있다고 했어요. 관중들한테 음악을 전달하는 PA, 퍼블릭 어드레싱 하는 스피커. 그 다음에 그 무대 위에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스테이지 모니터. 그리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녹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파이널한 사운드. 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떤 사람이 가장 실력 있고 신경을 쓰는 엔지니어일까요? 당연히 스테이지 모니터겠죠. 스테이지 모니터를 잘 주지 않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사운드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기적 힘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를 전기적인 증폭,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하죠. 앰프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음악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연히 테일러 스위프트 25대 컨테이너 트럭에는 뭐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방송국으로 가보자고요. 자, 또 똑같이 관객이 있고 스테이지 모니터가 있고 이어피스를 끼기도 하지만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방송국 녹화하는 시스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당연히 녹화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수들은 그 우선순위가 당연히 밀리겠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자, 무대를 한 번이라도 서본 여기 연주자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무대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있어야 관객이 듣고, 그 관객이 듣고 호응하는 걸 녹음하고 녹화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외국의 훌륭한 분들 얘기는 거기에 적어놓고 한국의 음악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사고방식과 태도에 관해서 얘기해보죠. 자, 방송 어떤 건가요?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KBS, MBC, SBS.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방송 사고 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 실수, 인간이 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흡사 그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 항공기 추락사고 많았죠. 그 대부분이 뭐예요?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기장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과거에는 항공기 사고 많이 났어요. 한국에서. 지금은 안 나죠.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공중파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배분. 스테이지 모니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퍼블릭 어드레스, 대중이 듣는 사운드. 그 다음 녹화나 방송인데 한국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방송의 퀄리티가 중요하고 그 다음 연주자들은 알아서 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사항이 있으면 아티스트한테 원하는 건 음악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기 극복 능력. 영화 한 편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공하면 레전드 영상, 실패하면 디지털 박제돼서 그 사람들의 아티스트의 생명을 끊자고 들어가요. 자, 르세라핌 얘기를 좀 할까요? 무대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자, 여러 명이 노래하죠. 돌아가면서 서로 노래 들어야죠. 자,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악들 있죠. 그거 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얘기해요. 왼쪽 사람이 맨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사람이 맨 왼쪽으로 가고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자, 이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듣는 소리가 그 공간만큼 바뀌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그것뿐인가요? 갑자기 관객이 함성을 터뜨린다. 또 물리적인 힘으로 공기가 바뀌어요. 소리가 바뀌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모니터 환경은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거 뭐 간단해요. 이 사람들한테 이어피스 주고 AR이라고 그러죠. 애프터 레코딩. 그냥 이 사람 노래까지 다 한 거 주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뻑꾹뻑꾹뻑꾹 노래 안 하고 가짜로 노래하는 척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르세라핌이 코첼라 콘서트, 여기 콘서트 많이 하는 데잖아요. 대한민국 KBS MBC보다 잘해요. 콘서트 무대. 오디오 세팅도 더 훨씬 좋을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공중파들 방송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 사는 논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 한 팀만 나오는 거 아니죠. 앞뒤 팀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르세라핌이 여기 나오고 먼저 나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나중에 나와. 그 앞에 테일러 스위프트급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운드의 중심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맞춰지겠죠. 근데 두 아티스트들은 퍼포밍하는 형태도 틀리고 음악도 틀려요. 이거를 순식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럼 뭐냐? 르세라핌은 이 코첼라 무대에서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인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야 된다는 웃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르세라핌한테 과연 리허설은 충분했는지, 그 시간은 충분히 배정받았는지 그것조차 퀘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르세라핌의 사쿠라라고 하는 멤버 한 얘기죠. 누군가의 눈에는 미숙할지도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무대 중 최고의 무대다.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반성해야 돼요? 미션 임파서블을 수용을 못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질 못해요. 우리 대중들, 매스컴들, 전문 평론가라는 작자들이. 외국의 평론을 한번 볼까요? 빌보드라는 잡지예요. 르세라핌 무대에 빌보드 등 외신들이 호평. 자, 이 사람들이 SBS, KBS, YTN보다 귀가 없어서 모를까요? 노래 못하는지. 100년 넘은 잡지예요. 빌보드, 음악 전문 잡지. 호평을 했어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나쁜 점? 많이 있어 왔고. 미국이라고 없었겠어요,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 언론 수준과 전 세계 최고 음악 잡지 빌보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화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 유명한 사람 아니고 콘서트 많이 다니는 그 미국 유튜버예요. 물어봤어요. 저의 의견은 무대 논란이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이 여자는 얘기해요. 이 여자도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만도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노래가 엉망진창이었다고 아티스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코첼라를 비난해야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들이 가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또 누가 했어요? 그 아티스트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하이브를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혹시 악성 댓글을 다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아시잖아요. 이런 악성 댓글 한번 받으면 그 상처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국내 언론, 평론가들, 제발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대중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람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